신개념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오늘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만드는 오늘의 역사. 지금 또 하나의 히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북 남원. 그런데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사롭지 않은 아우라 풍기는 한 남자가 있다. 노래에 한껏 심취해 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빠이빠이야 육회 상쾌 통쾌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그리고 받고 있는 가수 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가요 빠이빠이야. 가수 소명은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무대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무대 경험을 쌓아온 소명. 그때 그 시간은 지금의 가수 소명을 만든 훌륭한 자양분이 됐다. 야, 너 잘한다. 아이고 내가 이제 막 그랬으면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지. 내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음악적인 좀 철학이 있었다 그럴까. 그 노래도 그렇지만 그 제스처나 그 리더를 하는, 근데 이제 대중 앞에서 이렇게 좀 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 중에 좀 가장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가수가 되기 위한 길에 큰 벽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였다. 음악하는 사람을 딴따라라며 무시하던 시절, 아버지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로 빠질까 싶어서 모시게 되어버리면 죽도 밥도 다 틀리 부른단 말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부른 것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몰라고 그리 껐는가. 아버님은 이제 높아시면서 그랬겠죠. 왜냐면 대학까지 어여서게 가르쳐놨는데 그 전공 분야는 안 하고 음악을 한다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서 두고 많은 이제 반대를 하셨을 텐데, 이번에 제 신곡 나왔잖아요. 새로운 곡 사랑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소명의 가장 큰 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23년간 무명 생활을 빠이빠이하고 트로트계의 황태자로 우뚝 선 소명. 가수 소명의 인생 무대가 지금 바로 펼쳐진다. 트로트 가수 소명 씨 큰 박수로 모셔봅니다. 빠이빠이빠이야. 오자마자 보내드리면 안 되겠잖아요. 녹화 벌써 끝난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멀리 왔는데 빠이빠이에서 보내버려서 예. 가야 될 것 같아, 일어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명 씨의 역사서를 본격적으로 편찬해 볼게요. 임지웅 의원 준비하셨죠? 팩트 임팩트 임지웅입니다. 자, 이름 소명, 본명은 소명후. 1958년 남원에서 태어나 1987년 그룹 사운드 보컬로 데뷔를 하지만 오랜 무명의 서름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빠이빠이빠이빠이야로 히트를 시키면서 일약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떠오릅니다. 24년간의 무명 생활을 뒤로하고 한순간에 털어버리고 지금은 종횡무진, 그야말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명씨. 남도 창부터요 락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두루 섭렵한 재주꾼입니다. 오늘도 이 구성진 트로트 노래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달래주는 40대의 비, 부족하죠. 한국의 마이클 잭슨 소명, 당신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뭐 중간에 여러 부분 귀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또 본명이 소명호 씨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 예명을 소명이라고 바꾼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랜 무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예. 그 무명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을 때 네. 동물의 왕국 아시나요? 예. 예. 그 프로그램에 파충류 편에서 그 도마뱀이 딱 큰 포식자한테 잡혔는데 지 꼬리를 떼주고 구사일생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 나 저거다. 정말 우연찮게 그래서 나도 꼬리를 떼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사람 꼬리를 뗄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뗐죠. 네. 소명 호자를 떼고서 사집 때 이제 빠이빠이야라는 노래를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호자를 떼어내신 게 잘 되신 거네요.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러면 이러다가 또 슬럼프가 오시면 또 명자도 떼시고. 서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뭐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빠이빠이야라는 곡이 사실은 우리 소명 씨를 대표하는 히트곡이지 않습니까? 4년간 1위를 하고 네. 그만큼 이 노래가 참 각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이 노래와의 인연. 작곡가 정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작곡가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가수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한번 찾아오라고 인사차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만한 그 건반에다 대고서 사랑의 그 약속을 띵까띵까 오 근데 딱 일절 들었는데 이게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이거구나. 느낌이 그렇게 진짜 오시는군요. 1절 듣고서 제가 어떤 그 한 1톤의 어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노래는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빠이빠이야가 방송 심의는 통과를 했는데 네. 가사 때문에 PD들이 좀 꺼려했다. 그때 2000년도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예. 딱 가지고 막상 나오니까 가사가 왜 이러냐고. 어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사 어디? 뭐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 뭐 그래 가거라, 잘 가거라, 빠이빠이야. 이건 좀 우리 정서상 안 맞는다. 정서가 뭐가 어땠어요? 아니 뭐 좀 어떤 이별을 하려면은 막 슬퍼야 어떤 되고. 슬퍼야 되고 좀 이런데 무슨 뭐 이게 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정서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히트가 된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에 배를 딱 넣어서 금반지 한 돈 반, 은반지 한 돈 반을 갖다가 이제 제작을 틀을 짜서 금형 예. 틀을 짜서 제작을 들어간 거예요. 맞춤 제작. 맞춤 제작. 예. 금형 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하려면은 예. 그 틀을 짜서 제가 경기도 서울권에 그때 당시 이제 노래 교실이 막 시작해서 올라오는 때라서 노래 교실에 가서 홍보를 한 거죠. 네. 제 노래를 가장 잘하는 분한테 1등은 금반지 한 돈 반, 2등에서 10등까지는 은반지 한 돈 반. 그렇게 이제 어떤 기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노래 강사님들한테는 제가 3개월 후에 가겠습니다. 네. 2개월 후에 가겠습니다. 하고 쫙 스케줄을 짰죠. 작곡가를 데리고 가서 심사하라고 하고 제가 30분간 쫙 앞에서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때부터 1시간 반 동안은 계속 빠이빠이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한 500분도 되는 데고 있고 800분도 되는 데가 있고 노래교실에 네네. 소명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려고 노래방에서 있는 대로 제 노래를 이제 불러드린 거죠. 발로 뛴 홍보였네요. 정말 그렇게 해서 좋은 한 아이디어인 것 제가 같아요. 6개월, 네. 6개월 정도를 하고 나니까 그쪽 지역에 이제 유명한 무슨 노래자랑이나 예.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다면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던 노래가 빠이빠이니까 하겠다고 정말 막 30명, 40분이 오셔서 하니까 그 담당 작가분이 전화가 와서 아니 왜 이렇게 훈련을 해서 내보내느냐고
네, 어떤 방송국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의 그렇죠. 인기를 받고 방송국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렇죠. 예, 어떤 새로운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고요. 뭐 다단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금반지 이렇게 걸어두고요. 지금 씨 다단계 좀 아시나 봐요? 단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요. 네트워크. 마음에 듭니다. 예, 뭐 네트워크가 아주 좋았다고 네. 결론을 내면서 이제 소명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차근히 풀어가 볼게요. 네. 어린 시절에는 뭐 지금이야 무대를 휘어잡는 가수시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수줍어서 책도 이 소리내서를 읽지를 못할 정도 말이 안 내성적이셨다고. 되죠. 이게 저희가 네. 라디오 프로그램 하면서 소명 씨를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네. 소명 씨가 여기 공개 방송 한번 하잖아요. 에너지가 아, 그럼요. 뭐 각종 현장에서도 그런데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수줍었다. 그렇게 수줍으셨다고요. 제가 볼 때는 특정 과목만 그랬을 거예요. 수학이나 과목이었습니까? 영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책을 잘 못 읽으셨을 수 있어요. 너무 수줍어서 말도 큰 소리로 못 하셨다고요. 가수가 돼야 된다는 그 꿈이 있었는데 막상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 전혀 못 오고 달달달달 떨면서 진짜 친구들 앞에서도 학교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못 읽어요. 그러면 표현을 못 할 정도로. 학교에서 보면 이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존재감이 존재감이 별로 없이. 예. 그런 학생이셨어요? 그렇죠. 어릴 때, 오. 초등학교 때. 그러면 언제 좀 바뀌셨어요? 어떤 계기로? 중학교 들어가서 제 친구 중에 기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3학년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운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태권도. 어느 순간 운동을 같이 하고 음악을 하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오.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태권도 딱 초등학교니까 예. 일단 주위에서 쟤는 태권도 검문띠래. 자기들 스스로가 피해 이제 친구들이 네. 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을 키웠던 것 같고요. 이제 기타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그런 습관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 반주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좀 성격이 바뀌신 거네요. 그렇죠. 그 좋은 친구들을 만나셨네요. 그때 그 환경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영향을 준 거니까. 보절이라고 보절면에서도 아주 호동부락 주고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호동부락 호동부락. 거기서 태어나서 학교를 6년간 다니고 시험을 와서 남원 시내로 이제 온 거죠. 중학교를 그때 우리 네. 때는 시험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우리 남원 용성중학교가 굉장히 명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이 시로 오려면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와야 되는데 하여튼 됐어요. 깨알 자랑. 공부는 조금 했다는 거죠. 그런 좀 자랑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아니, 예. 뚫고 오셔서 이제 남원 여고하고 그렇게 교류가 잦으셨다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시내로 나오신 건가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고요. 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저희 큰 집에 형님이 전주 전라북도에서 가장 명문인 데가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어디죠? 전주에. 예. 예, 거기를 제2고. 나와서 예. 제2고를 나와서 S대를 간 거예요, 서울. 그 루트를 이제 아버지가 저를 시키려고 엄청 이렇게 퇴근하시고 했는데 저는 공부머리가 아니었던 거지. 음악머리였던 거죠. 네.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마음적으로. 머리에 자꾸 음악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어서. 예. 그래서 아버지 몰래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하면서 기타가 그때 당시는 오동나무 기타라고 수제 기타만 있었거든요. 이거 하나 갖는 게 제 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네.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타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한 10만 원 정도 되면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10만 원이요. 네. 지금도 큰 수제 오동나무 기타가 그 정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시집 오실 때 반지 석돈 반지잖아요. 아이고 결혼 반지를 그걸 파시고 쌀을 더 팔아서 그걸 보태가지고 이제 기타를 사주시죠. 그 위기의 순간마다 소명 씨는 제가 볼 때는 반지가 한 몫을 하네요.
그러네요. 어머님. 근데 왜 질문에 답을 피해 가시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고등학교 때 그냥 넘어갈 남원여고하고의 교류. 그러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내성적인 거를 좀 벗어난 다음에 좀 외향적이게 된 이후에 여자들 많이 여자친구를 만나신 만나냐. 거죠. 예, 남원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가서도 역시 이제 음악적으로만 더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좀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인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원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소명 하면은 남구의 개 이렇게 스타가 된 거죠. 스타라기보다 조금 주목받는 학생.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남학생 4명 또 여 학교 6명 서클이라고 그죠 음악 서클 예. 이렇게 교류도 하면서 음악만 하신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순수하게. 그러니까요. 야, 미꾸라지인데. 정말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시절에. 손만 이렇게 게임하면서 손만 이렇게 손만 잡았어요. 쎄쎄쎄 하고. 손 지금 잡으셨네요. 선수야, 선수.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고 보니 어느샌가 제 손이 여기 가 있네요. 어머. 절대 저한테는 안 오잖아요, 손잡자고. 그러 갑니까? 예. 그런데 남원에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예. 제 처가가 춘향제. 남원에서 아는데 춘향제라고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렇죠. 축제입니다. 남원으로 장가를 가셨군요. 예? 굉장히 미인이시죠? 저희 집사람이? 예. 예? 바로 대답하셨어요. 아무튼 그 남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춘향제라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다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자, 근데 그 축제 때 정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기 봤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순수 자체였습니다. 소도령, 그래서, 소도령. 예. 자꾸 순수를 그래서, 가장해서 손도 잡으시고. 예. 자,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원래 사랑은 순수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교류 갖고 서로 게임하고 노래 부르고 또 뭐 지리산으로 등산도 가고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도 예. 서로의 정말 그 순수함이 아직까지도 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선을 안 넘고. 예. 그때 얼마나 다 아름답지. 그렇게 축제 같은 거 하면 집에 몇 시쯤 들어가셨어요? 밤을 새죠. 아우, 되게 요 정도로 대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음악에 푹 빠져 계셨지만 아버님께서 굉장히 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날을 새고 들어가도 됐었나요 그때? 그게 가능했나요? 그렇게 엄하셨다면 저는 또 더불어서 좀 궁금한 게 기타가 어머님이 반지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신 기타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운전할 수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 숨겨두셨나요? 제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는 항상 우리 막내 보러 대문 앞에 딱 보초를 세워요. 망을 보게 하고 아버지가 오시면 득달같이 뛰어와서 오빠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기타를 장롱 깊숙이 숨겨서 모른 체하고 저는 이제 또 공부하고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짜여 있는데 하루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쭈삐 서요. 예. 느낌이. 그래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쫙 위에서 내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어떡해요. 얼어버렸어요. 네. 동생 도망가지는 어디 거. 갔어? 동생이 이제 이렇게 거의 망 보다가 이제 친구들이 오니까 휩쓸려서 놀아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광이라고 이제 얘가 옛날에, 연장도 두고 했는데 뛰어가고 망치를 가져와서 기타를 놓고 왜 그때 가지고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얼어가지고 도망가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놀랐으니까. 네, 너무 다 놀라서 그냥 그대로 얼음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이 망치로 때려 부시듯이 아니 그러면 그 소명 씨 어머니 눈앞에서 기타가 망치로 부셔지는 걸 보셨잖아요. 네. 수제 오동나무 기타인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심정이 어땠을까? 내 몸이 진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네. 내 몸이 그 망치에 맞아서 너무너무 그걸 이렇게 덮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 그냥 보고만 있었죠. 아니 소명 씨한테는 내 소중한 기타가 사라지는 거지만 네. 어머님은 결혼할 때 반지. 가져온 이 결혼 반지를 팔았던 물건이잖아요. 팔아서 산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뭐
이 뇌리에 있는데 아버지 그 무서운 얼굴 예. 그리고 내 기타가 그냥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 정말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은. 그거 말고도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하셨던 뭐 예가 좀 있을까요? 이 정도로 반대를 하셨다. 저희 큰 집에 이제 형님께서 최고의 어떤 출세 가도를 달리고 계셔서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아. 그래서 아들이 5인데 그래도 싹수가 있는 게 저였나 봐요. 예. 그래서 저한테 온 기대를 다 갖고 다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음악 한다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공부를 또 못하면 아버님이 포기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딱딱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욕심이 소명 나시는 씨가 거지. 공부를 이제 계속 잘 하셔서 나중에 조폐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하고 나오셨다고. 그때도 좀 아버님께서 많이 대학을 제가 이제 그 대전으로 갔어요. 네. 대전 학생 수도 한 3,000명 되고 거기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이쁘게 봐주셔서 과대부표부터 이제 학생회장까지 이렇게 이제 어이구. 그러면서 학교 추천으로 학교 2명이 추천이 됐어요. 조폐공사에 저희 학교가.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발송이 되잖아요. 집으로. 그렇죠. 네. 딱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조폐고 한국의 그 돈 만드는 회사에 그 취직했다고 이제 또 온 동네방네 다 잔치했겠는데, 자랑을 하시고 잔치. 그랬는데 제가 그걸 안 간 거지. 합격만 하고 안 들어가신 거예요? 안 가버리. 그게 정말 저는 직장이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나는 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오로지 음악. 오로지.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집을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머, 그 정도로. 뒤에 이제 어머님만 뵙고 예. 돈이 없으니까 용돈도 좀 타쓰고 그렇게 속을 많이 썩혔죠.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조폐공사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일단 붙었으니까 다니면서 다니고. 음악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 문의를 해보니까 예.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 회사는. 예,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죠. 제가. 오로지 소명 씨의 머릿속에는 음악. 그리고 예, 난 가수가 돼야겠다.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이 생각밖에 제 없어요. 마음에는 내가 이거 아니면은 네. 다른 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런 고집이 생각을 시시네. 아버지도 고집이 세시고 그런 아버지 기질을 또 그대로 맞아요. 소명 씨가 받으신 네. 것 같은데 그럼 처음에 트롯으로 시작을 하신 건 아니었죠? 예, 제일 처음에는 그 대학 다니면서 그룹 사운드를 이제 제대로 조직을 해서 락. 예, 락, 하드락. 그것도 하드락. 락 그냥 락하고 하드락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피치가 가장 직접 높은.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락 한번 불러주시고 하드락 한번 불러주시고 살짝만. 진관! 뭐 이런 식이 이제 예. 락이라면은 예. 아, 그게 락이에요? 하드락을? 하드락은?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주세요. 박수. 이 세트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이구. 과장이 좀 심하시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더라. 예. 청이 좀 있으세요? 하드락은? 하드락. 자. 진관! 예?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 진관! 진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이제 이 이게 유리를 깨야 되거든요. 섭이 안 깨지네. 지금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금 너무 기대했나 봐요. 사실은 락을 안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맞아요. 하드락은 약간 혀도 내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선 아나운서가 그냥 락하고 하드락하고를 얼굴로만 좀 보여줘 보세요. 예. 뭐 그냥 락은 이런 거죠. 친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요, 그건 발라드예요. 아 그래요? 예, 하드락은 락스타. 아니 저건 이런 느낌.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혀를 좀 내밀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락커의 창법하고 트로트의 창법은 정말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혀 내밀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면은 트로트는 그냥 그대로 사장되죠. 사실은 예전에는 락이나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뭐 트로트를 한다 그러면 저거 배신자 아, 그래서 변절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예. 제 선배들이 특히 더 그랬어요. 어떤
가요로는 가수가 와서 노래하면 야, 규마가 그랬어요. 이막으로 귀버린다고.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네. 듣지 마라. 인정을 안 해주는 네, 거죠. 듣지 마라. 아예 듣지 마라. 그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명 씨도 락을 하셨던 분이니까 네. 스스로 트로트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고 또 가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게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음악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뭐 굶어도 되고 잠을 안 자도 되고 아무것이나 뭐 단발 신사도 되는데 이제 가정이 있고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트로트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죠. 트로트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는 현실적인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인 가요를 딱 하려고 하니까 생계가 바로 해결이 되던가요?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죠. 뭐 한다고 바로 히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고 그런 네. 제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는 게 아니어서 애들 이제 무명 가수로 활동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은 바로 뭐 엄두도 못 내고 뭐 어떻게 가는 방법조차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K본부에서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딱 온 가수가 네. 양수경이라는 가수가 양수경. 네. 근데 그 가수가 딱 오면서 제 그 업소에 제 시간이 골든타임이었는데 네. 그게 빡 미끄러지면서 그 가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상 받고 왔다고. 한 번에 네. 그래서 그때 받은 이제 상처가 커서 나도 상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K본부의 신인무대라는 프로그램에 예.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제가 상을 받았죠. 연말. 창법이 다르잖아요. 락하고 이 성인가요 창법하고는 완전히 다를 텐데. 제가 그룹 할 때는 선배님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어떤 가수 모토가 있으면은 스모키면 스모키다운 똑같은 창법을 내라. 좀 비슷하게. 보컬 톤도 그렇고 색깔 모든 걸.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제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내 거가 있어야지 왜 그럴까. 네. 그런 의아심이 있었죠. 네. 남을 카피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고. 그렇게 생각해서 엄청 혼나면서도 제 고집대로 갔었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소고집이야, 소고집. 질린다 좀.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가요를 하면서도 거기에다가 락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해가지고 본인만의 스타일. 예, 그때부터 이제 제 색깔이 조금씩 나온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 소명 씨 노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막 정통 성인가요 느낌보다는 막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질러주시는 거에서 박수들을 또 많이 쳐주시고 하니까 네. 뭐 누구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소명 스타일이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만드신 앨범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오늘 훅 들어오네요. 요 앨범. 이 앨범 어머나. 보이십니까? 어머나. 이 사진? 저게 누구래요? 아니, 못 알아보겠어요. 소명호 씨라고요. 예전에 활동하셨던. 소명호 씨. 예. 자, 이게 어떤 앨범입니까? 그게 LP판인데요. 네네. 제가 처음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네. 음반을 만들었던 첫 번째 LP판입니다. 저게 가수 인생에 처음으로 만든 네. 앨범이셨군요. 처녀작. 예. 근데 저 앨범이 히트가 됐나요? 방송도 전혀 못했죠.
아, 정말요? 네, 비운에. 내디어 한 제가 알기로는 10회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거 근데 만드실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시고 정성도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또 첫 작품이니까. 그러니까요. 저 때는 전 트랙이 전부 다 신곡이고요. 네네. 전부 다 리얼 악기로 이제 세션 다 세션을 붙이셔가지고. 전부 다 각 파트별로 리얼 악기이기 때문에 저거 하나 제작하려면 그때 당시에 한 4천에서 5천 그때 당시도. 와. 그 정도 들었고 와, 근데 얼핏 보니까 한번 이병헌 씨 꺼내봐요. 닮았어요. 이병헌 씨. 꺼보세요. 꺼내보세요. 안 해. 얼핏 보니까 이병헌 씨 닮았어요. 여보세요. 예? 이병헌 씨가 저를 닮았죠. 제가 나이가 많은데. 아우, 이 사람들은 편집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저번에 좀 이렇게 좋은 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있잖아.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게 지금 개봉이 안 된. 왜냐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 개봉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재고가 너무 많다는 거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세요. 예. 네. 이게 지금 앞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2번. 근데 저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나 봐요. 저건요. 예. 구할래 아마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마 3,000장을 해서 그 뒤로 찍질 못했으니까. 아니 근데 미개봉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예, 저건 제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어, 진권 씨가 아무 그냥 그래요. 근데 저는 훅 뜯어버렸네. 아, 대박. 많은 줄 알고. 예, 뜯기가 어려워서 못 뜯고 아유, 있어요. 세상에. 제가 뭐 또 추진력은 끝내줍니다. 예. 이렇게 뭐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이런 음반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망했죠. 쫄딱.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보비를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방송가에 보면은 이제 대행해서 홍보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홍보비를 가져가서 그때 당시 이게 한 4,500 정도 들었다고 치고 홍보비를 한 5천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1억이면 너무 큰 돈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면 후명 씨의 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해도 그렇죠. 네.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돈 벌어놓은 거 또 지인들한테 어느 정도 사정해서 빌린 돈 포함해서 음반 제작하고 홍보비를 준비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를 예. 홍보비를 드리고 났는데 예. 내뒤 한 10번 해주고 잠적. 아이고. 그 기획 일을 하시기로 한 분이 네. 네. 아니, 그걸 성공으로 다 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라 이 멍청이. 그렇게 날려버리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네. 이 시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힘들었던 시기. 정말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예. 방송국에 나가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하자니 매장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냥 허송세월만 보냈죠. 네. 그때 어느 정도로 괴로우셨어요? 지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벙어리 낸 가슴이고 예. 가슴 속에 지금까지 어떤 살아왔던 그런 주마등이 예. 쫙 펼쳐지면서 이런 데인가 이 방송이라는 데가 야 무섭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게 전 재산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막 생겼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못 이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싶긴 하지만 좀 막상 이렇게 꺼내시기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네. 예, 그리고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예, 예. 잘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사기꾼 빠이빠이야. 빌지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이렇게 빠이빠이야로
대박을 터뜨리셨습니다. 예. 이때는 정말 너무 바빠서 하루에 뭐 행사를 13개씩 이렇게 뛰기도 하셨다고. 너무 갑자기 지금 변한 것 같긴 하지만 엄청 바빠지셨다면서요. 제가 그 전에 뜨기 전에 이렇게 일을 하면은 30만 원이었거든요. 네. 30만 원. 그것도 잘 받아야지. 네. 그런데 딱 전화가 와서 뜨고 나서. 소명 씨 여기 저 울산 뭐 고래 축제인데요. 혹시 한 300여 이것도 조심스럽게 네. 300에 오실 수 있나요? 이런 전화부터 이제 시간이 안 된다면은 시간이 언제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맞춰 제 스케줄에 맞춰 행사 줄 시간을 정도로. 맞출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만약에 광주로 일정이 잡혔다. 네. 그러면 서울서부터 쭉 치고면서 오산, 평택, 천안, 이야, 대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주, 뭐 익산 뭐 이렇게 쭉 장성까지 해서 광주 무슨 기차 얘기입니까? 행사 코스가 기차 얘기야. 하면서 네. 면민체육대회는 오전 11시 때부터 그렇죠. 10시부터 시작을 제 스테이지를 한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져서 네. 13군데까지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단하네요. 네. 소명 씨를 모시려면 대충 어느 기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야 가실 수가 있었나요? 몇 개월 전에? 한 3개월 전. 네. 3개월 후에 대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네. 예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무대에 많이 오르셨으니까 네. 이 무대 오르면서 에피소드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 뭐 네. 너무 많겠지만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명 씨.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동안에 소개 안 된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신선한 걸로. 제가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모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무대 뒤에서 올라와서 모자를 벗겨갖고 막 도망가요.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머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대머리인 줄 알고. 항상 모자를 쓰고 계시니까. 팬이 아니라 그냥 궁금증으로. 머리가 하나도 없다는 소문이 났어요. 한때는. 한때 그랬어요. 네. 항상 모자를 쓰시니까. 제 머리거든요, 100%. 예. 근데 왜 그렇게 모자를 쓰신 거예요? 이 모자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정말 편한 게 머리 감고 나서 예. 머리 스타일을 만들려면 한 40분 걸리잖아요. 네. 이 시간이 전략이 돼요. 그래서 그렇으면 툭툭 하고 뭐냐면 딱 쓰면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다른 가수들보다 뭐 1시간 정도 더 사는 거지. 그러면 소명 씨가 이렇게 모자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게을러서군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알겠습니다. 머리는 감습니다. 근데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네. 물론 그 힘든 시기를 거쳐서 빠이빠이야가 잘 되시기도 했지만 또 빠이빠이야를 하시면서 얻는 것도 많으셨겠지만 또 잃는 것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빠이빠이야로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반면에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고 또 본인에 대한 어떤 재충전도 좀 많이 소홀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를 다시 되짚어 본다면은 네. 오히려 일을 많이 줄이고 내실을 좀 더 기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미안한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그 정도로 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유창군이나 이렇게 자녀분들하고 찍은 사진이라든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없으셨나요? 제가 한참 바빴을 때가 이제 2002년부터 예. 거의 10년 동안이 네네. 최고 바빴었는데 그때 당시는 가족들하고 거의 여행 한 번을 못 갔고요. 그리고 외식도 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냥 생사 확인만 하고 그냥. 집 들어가기가 일주일에 한 2번 어머나. 거의 밖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시피 했고 네.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계속 이어지기니까.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빠이빠이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 선배님들이나 이분들이 가수가 그 노래 제목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너는 빠이빠이야라는 노래로 잘못하면 빠이빠이 하니까 조심해라. 그 제목을 바꿔라.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저한테 최면을 건 게 문명에서 빠이빠이 하자. 그렇죠. 문명에서 정말 빠이빠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아주 아픔이 있었죠. 어떤 아픔이. 이 빠이빠이가 저한테는 정말 좋은 저를 알리게 하고 저를 잊게 한 노래지만 참 가슴 아픈 노래인 것도 같아요. 예, 가정적인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예. 참 모든 일이 인간사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예, 지나고는 그렇습니다. 네. 무명에서 빠이빠이를 하셨지만 또 가정에서 예. 또 빠이빠이를 하게 되신 거죠.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네. 뭐 두 아이를 이제 홀로 키우게 되신 건데. 예, 뭐 피치 못하게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네. 아마 제 주위에서는 제가 그렇게 됐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고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오로지 이제 일에만 열심히 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 데만 표현 안 하고 그렇게 한 10여 년을 해왔었으니까. 네. 그 힘들지 않으셨어요? 일도 해야지. 아이들도. 그렇죠. 예. 한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애들을 위해서 살자. 내가 죽으려고 뭐 생각했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서울 게 이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애들한테 제대로 못 해주고 가족들한테 못 해준 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도 가족들한테 못 해줬지만 결국에는 또 그 가족들 때문에 힘을 내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애들 때문에 그렇죠. 애들 때문에 이제 더 힘을 내게 되고. 아니 근데 그 아이들, 그러니까 아드님 따님이 지금 가수시잖아요. 네. 대를 이어서. 네. 근데 이렇게 힘든 바닥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바닥에 딱 들어온다고 난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타를 망치로 때려 부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먼저 이제 어떤 그런 싹수가 보이고 기질이 있으면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 유미는 정말 타고난 어떤 보이스 컬러가 네. 아주 매력적인 네. 게 있고 유차이는 창작 능력이나 어떤 악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습득력이 너무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음감도 좋고 절대 음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푸시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서로 이 트로트를 한다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제 노래를 듣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정서 자체가 트로트예요. 몸에 밴 거죠. 배에 네,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게 네, 가장 영향이 편한 것 있죠. 같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대신 다짐을 받았죠. 가수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가 너의 어떤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네 개인적인 어떤 이성적인 만남 이런 건 어느 선까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빠한테 확실한 약속이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시작해라. 그래서 오케이를 받았는데 하여튼 중간중간에 좀 속을 섞였죠. 누가요? 유창군이요? 연애를 하셨구나. 둘 다. 아주 젊을 때인데요. 네, 몇 살이? 근데요. 아마도 아버지 닮아서 절대 순수하게 만났을 거예요. 아이, 그럼요. 밤새고 들어와도 네. 절대 선은 넘지 않았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을 통행 금지를 뒀어요. 아니 본인은 밤새고 들어왔어요. 네. 이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12시 이전까지는 보고 이제 그 음악에 대한 확실한 어떤 한다는 어떤 그걸 있으면은 그건 괜찮은데 네. 그 이후에 들어오면 정말 많이 혼냈죠. 아유 우리 유창군 많이 힘들었겠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할 말을 소유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8, 올 이제 그러니까요. 새해 돼서 28. 네. 저 어떠세요? 예? 저 어때요? 이런 욕심이. 어때요? 아버님 사랑해요. 정말 욕심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근데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내가 재능 기부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면은 뭐 달려가는 거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 보면은 내 어머님, 내 아버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거기서 공연하고 보면 솔직히 제가 더 행복하고 제가 뿌듯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얘기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트로트 성인 가요를 좋아하시고 그렇죠. 또 응원하시고 네. 그러시는데 네. 이 소명 씨가 생각하는 이 트로트 성인 가요의 어떤 매력이 뭘까요? 굳이 트로트라는 걸 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삶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생활을 해오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정말 죽을 고비까지 이렇게 갔었고 그런 어떤 인생의 맛이 트로트에 배겨 있지 않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삶이 깊게 배어 있는 이 트로트의 맛을 좀 직접 느껴보도록 하죠. 예. 소명 씨의 노래 한번 저희가 박수로 청해. 직접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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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좋다, 좋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헤이. 모자라기만 하구나. 시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 가재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한다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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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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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니까 아프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당신 미워한 내가 아프다. 꽃이 돼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돼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한다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행복하기만 하구나. 사랑하니까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앵콜. 자, 오늘 가수 소명 씨와 함께 트로트처럼 흥나고 또 삶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편찬위원들은 소명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역사서에 뭐라고 남기고 싶으신지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좀 전에 소명 씨가 이 성인 가요는 인생이다. 인생이 녹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명 씨 노래들이
정말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소명 씨 노래로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네. 제목으로. 네. 안녕들 하십니까? 네. 살아보니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단 한 사랑을 만나 그의 보디가드가 되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네. 이제 어둡고 힘든 과거는 빠이빠이하고 네. 유쾌, 상쾌, 통쾌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지원 씨 예. 준비 많이 했네. 아, 저는 다른 준비는 안 하고 요거 준비만 합니다. 욕심쟁이처럼 너무 다 혼자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임종윤 의원? 예? 예. 지금 부담되고 답답한 큰일 마음에 났네요. 지금. 예, 큰일 났네요. 좀 제가 겹치죠? 준비한 것과 예. 굉장히 비슷한데 방향을 좀 바꿔서 저는 이행시로 가겠습니다. 소. 야, 이거 순발력인데. 자, 운 띄워주시죠. 소, 소개합니다. 노래와 무대에 있어서만큼은 완벽주의자, 명, 명실상부 노래장인 소명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호가 살렸다, 호가. 네. 자, 옥심이 위원 얘기도 들어볼게요. 지금 깨끗하네요. 아니 저는 이걸 느끼는 대로 그날 네. 느끼는 대로 이런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뭐 별로 느낀 건 많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이행시 준비했는데 이제 이게 순서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겹치면 또 저기서 다른 걸 하면 또 이렇게 겹치면 삼행시라죠. 소명호로. 이게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소유찬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소, 소명 씨, 유, 유찬 씨를 저에게 주세요. 찬. 참 잘할게요. 김효솔 의원. 이게요. 저도 이행시를 준비했거든요. 이게 이행시가 아, 저 아까 임지웅 의원이 소명으로 이행시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네, 아, 큰일 났네. 하지만 뭐 내용이 좀 다르니까 소명으로 이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소, 소명 씨, 당신에게 명, 명합니다. 음악은 당신에게 소명, 운명이니까 앞으로도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이 안 차네요. 네, 다들 인정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예 어차피 편집될 거 그냥 이러고 있어야지. 자, 이 한마디 중에 최고의 한마디를 골라주셔야 돼요. 제가요? 예.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정진권 씨가 그렇죠? 제 히트곡을 다 말했기 때문에 예. 예, 정진권 씨한테. 아유, 예. 욕심쟁이. 아니, 가수분들이 자기 노래 이렇게 피아노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명 씨의 노래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또 이 울림을 주는 보석 같은 노래들 앞으로도 쭉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